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뼈 손상만 연구해 오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0대 이후에는요, 어떤 과일은 약이 아니라 뼈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골절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5년 동안 뼈 건강을 연구해 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믿어왔던 과일 상식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뼈를 지키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나요? 간식으로 달콤한 포도 한 송이 드시나요? 이가 불편하시다고 통조림 과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과일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습관이 이제는 뼈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과일을 드시지만 정작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 과일을 고르는 기준, 과일을 드시는 시간, 이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과일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뼈가 다시 힘을 얻는지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며칠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이신데요. 과일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바나나 간식으로 달콤한 포도, 이가 불편해서 통조림 과일까지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정말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미끄러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으로 변기를 짚고 일어서는데 뚝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허리, 갈비뼈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금이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요. 과일도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나름 하고 그런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해졌냐고요.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일을 어떻게 드셨냐고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 후에 달달한 과일 한 접시, 저녁엔 통조림 과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좋은 줄 알고 드신 그 습관이 조용히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과일 드시는데 정작 그 방법이 뼈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무너뜨리는 과일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과일 습관, 정말 흔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검게 익은 과일을 일부러 고르시는 분들 계시죠? 달수록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나나도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포도도 물렁할수록 더 좋다고 믿으시는데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너무 달아진 과일은 당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국내 영양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고당 과일 섭취가 잦을수록
골밀도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정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아주 무른 바나나를 드셨어요. 달달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골밀도 검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일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덜 익은 상태에서 하루 한 번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록 몸에 좋다는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과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혹시 가장 달고 무른 걸로 고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싸면 무조건 좋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과일, 당도 높은 수입 과일, 이런 걸 건강을 위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든요. 해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당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비싼 과일이라고 해서 뼈에 좋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71세 이영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자녀분이 비싼 과일을 자주 사다 주셨어요. 당도 높은 샤인머스켓, 고급 딸기, 이런 걸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효도받는다고 기뻐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서 그릇을 옮기다가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 올리는데 뚝 소리가 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드신 고당 과일이 문제였어요. 당이 높으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소량만, 손바닥 분량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먹는 순간 건강식이 아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과일을 한 번에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한 접시 가득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씹지 않아도 되는 과일만 고르는 습관이에요. 이가 불편하시다고, 목이 불편하시다고 무르고 부드러운 것만 찾으시죠. 바나나, 수박, 잘 익은 복숭아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뼈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씹는 자극이 줄어들면 뼈를 만드는 신호도 약해지거든요. 턱뼈를 움직이고 씹는 동작 자체가 전신의 뼈에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게 사라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씹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골밀도가 더 높다는 보고가 여러 번 나왔어요. 75세 박순자님은 부드러운 과일만 드셨습니다. 바나나, 무른 키위, 통조림 복숭아 이런 것들이요.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턱 힘이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뼈 힘도 함께 약해졌어요. 나중엔 사과 한 조각도 못 드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삭한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사과, 배, 단단한 배추 같은 것들이요.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턱 힘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몸이 달라지셨어요.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주스로 만드는 순간 씹는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과일 드실 때 몇 번이나 씹고 계신가요? 혹시 삼키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출출할 때 과일 한 조각, 간식으로 과일 한 접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만 먹으면 당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뼈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단백질을 함께 먹은 경우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뼈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72세 최영우님은 간식으로 과일만 드셨어요. 아침 운동 후 바나나, 오후 간식으로 포도, 저녁엔 사과 이렇게요. 건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셨던 건데 뼈 검사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과일을 혼자 드신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일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계란 1개, 우유 1잔, 두부 1모 이런 것들이요. 5분 먼저 드시고 나서 과일을 드시니까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공복 과일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과일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은 과일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혹시 공복에 드시진 않으신가요? 5번째는 통조림 과일을 과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가 불편하시다고 편하다고 통조림 과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건 과일이 아니라 거의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통조림 과일은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과일 자체의 당도에 추가로 설탕이 더해지는 거죠. 이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칼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도 가공 과일 섭취가 잦을수록 칼슘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8세 한동수님은 부드럽다는 이유로 통조림 과일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드셨는데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복 골절을 겪으셨습니다. 손목, 발목, 갈비뼈까지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는 상태가 되셨어요. 나중에 식습관을 바꾸셨는데요. 신선한 과일을 집에서 살짝 조리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배를 삶거나 사과를 쪄서 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몸 상태가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편하다고 선택하면 뼈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통조림 과일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바로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줄 알고 하셨던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요. 이제라도 바꾸면 뼈는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뼈를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를 지키는 과일 섭취 실천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과일 드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 1개면 충분해요. 우유 1컵도 좋고요. 두부 반 모두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단백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과일의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만 실천하신 분들도 몇 달 만에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달달한 두유는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에도 당이 들어있거든요. 무가당 두유나 일반 우유가 좋고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면 정말 충분해요. 5분 먼저 드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습관만 들이면 정말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하나 드시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 과일 드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가능하시겠나요? 꼭 해보세요. 두 번째는 반드시 씹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과, 배처럼 단단한 과일이 좋아요. 무르고 부드러운 것만 찾지 마시고 좀 아삭한 걸로 고르세요. 이가 불편하시면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으시면 됩니다. 씹는다는 것 자체가 뼈에 자극을 주거든요. 턱뼈가 움직이고 치아가 자극받고 이게 전신으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주스 형태는 절대 피하세요. 갈아서 마시는 순간 이 모든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한 입에 30번 씹기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10번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세면서 씹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30번 씹으면 과일의 단맛도 더 잘 느껴지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30번 씹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세 번째는 양보다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너무 자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요. 그런데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가끔 소량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만 과일을 드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손바닥 분량만큼 드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관리하기 쉬워요. 과일도 과하면 부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특히 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한 번, 소량만, 이 원칙만 지키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과일 먹는 시간을 정해두셨나요? 정해두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하세요. 점심 후가 좋을지, 오후 간식이 좋을지 하나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자녀분들이 비싼 과일 사다 주시죠? 효도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받으면 먹어야 할 것 같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억지로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세요. 과일은 소량만 필요하다고 많이 주시면 먹기 힘들다고요. 자녀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마음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해요. 선물 과일 받으시면 이웃과 나누세요. 혼자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실 건가요? 다음에 과일 사다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과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노트에 한 줄만 쓰셔도 됩니다. 아침 계란 하나, 점심 후 사과 반쪽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과일을 너무 자주 먹고 있구나,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보입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3번이나 드셨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단백질 없이 과일만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이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색깔 다양하게 먹기입니다. 빨간색 과일만 드시지 마시고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도 골고루 드세요.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사과만 드시지 마시고 배도 드시고 키위도 조금 드시고 블루베리도 가끔 드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몸도 더 좋아하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계절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제철 과일이 가장 좋아요.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몸에도 잘 맞습니다. 겨울에 수박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름에 귤 찾지 마세요. 지금 이 계절에 나는 과일이 뭔지 찾아보시고 그걸 드세요. 봄엔 딸기, 여름엔 복숭아, 가을엔 사과와 배, 겨울엔 귤과 한라봉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여덟 번째는 과일 대신 채소를 늘리는 겁니다. 과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채소도 많이 드세요. 당근, 오이, 토마토도 좋고요. 이런 것들은 당이 적고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요.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과일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세요. 아홉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과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요.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도 배출되고 과일당도 희석됩니다.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마시세요. 목마를 때 과일 찾지 마시고 물 한 잔 드세요. 이것만 해도 당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열 번째는 운동과 함께하기입니다. 과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그러면 과일의 당도 잘 소비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과일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운동 없이 과일만 드시면 당만 쌓이거든요. 이렇게 10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뼈는 반드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 상식이 60대 이후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었습니다. 달수록 좋다고 믿으셨죠?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비싸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게 편하다고 선택하셨죠? 뼈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들이 오히려 골절의 원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손목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금가고 허리가 주저앉습니다.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가볍게 부딪혀도 골절이 생깁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넘어져도 끄떡없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도 안아주고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하셨습니다. 과일 먹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70대에도 80대에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과일 드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한 달 뒤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과일은 하루 한 번만 손바닥 분량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소량을 제대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씹는 과일을 선택하시고 30번 이상 씹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잡한 것도 없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는 방식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뼈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과일 먹기 전 단백질 먹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과일 양을 줄이는 것부터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뼈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